55절 코시의 적분공식 확장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코시의 적분공식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앞서 배웠던 코시의 적분공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복소평면상에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을 단순 패곡선을 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C의 내부 영역 안에 한 점을 Z처럼 놓고요. 이제 함수 FZ는 C의 경계 및 내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가 해석함수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인테랄 C상에서 이 C는 보다시피 패곡선입니다. 패곡선 C상에서 Z-Z0분의 FZ를 적분한 값은 이 적분값은 요 한 점에서의 복수함수의 함수값에다 2파이 i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이 앞서 배웠던 코시의 적분공식이었습니다. 이 코시의 적분공식을 일반화시켜 놓은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정리인데요. 이 정리를 약간 변형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적분값을 계산하기 좋게 식을 변형해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것과 이미 앞전에 배웠던 걸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Z-Z0에 여기가 1승인데요. 지금은 n 플러스 1승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FZ, DZ예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함수 FZ가 복서평면상에 놓이는 단순 패곡선, 반시계 방향의 단순 패곡선 C와 그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가 해석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 내부 안에 있는 한 점을 Z0로 넣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요 피적분함수에 대한 복소 선적분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n 팩토리얼 분의 2파이 i 그리고 f의 n개도 함수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긴 Z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바로 코시의 적분공식의 확장 공식입니다. 자, 이 아래 공식이 위의 공식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특별한 경우가 위의 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 절은 코시의 적분공식의 확장 공식과 코시의 공식하고의 관계와 그리고 이 적분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예문들을 학습하려는 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먼저 n을 0이라 놓아 보겠습니다. n이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1승이 되죠. 요 1승이니까 안 써도 되죠. 자, 그리고 n이 0이면 0 팩터라는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면 도함수에서 이 가로 안에 0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원리함수 FZ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여기 Z일 때 Z고 Z0면 Z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은 이 미분계수 값은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0 팩터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변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0이면 이게 되는군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코시의 적분공식 확장 공식은 바로 n이 0인 특별한 경우가 앞전에 배웠던 코시의 적분공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C는 양의 방향의 단위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번은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인데요. 양의 방향이라 했으니까 C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인테랄 이 C상에서 패곡선입니다. 이거 여기 동그라미 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그냥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곡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교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요 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익스포넨셜 EZ가 되고요. 여기는 Z의 4승입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얘는 이거 다시 쓰면 2의 2Z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수 지수함수는 전 해석함수, 즉 완전함수예요. 엔타이어 펑션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함수는 전 복소평면, 즉 C와 C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적인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 분자가 C와 C의 내부 안에서 해석적이라는 조건을 당연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는 내부에, 자, 요 피적분함수 입장에서 볼까요? FZ 입장에서 본다면 C 전체에서 해석함수이지만 이 피적분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모에 영이 되는 점은 불능이죠. 그런 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랍니다. 이 피적분함수에서 Z = Z0가 특이점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 분자는 해석함수이지만 이 피적분함수는 Z0가 분모에 영이 돼서 불능이 되니까 특이점이거든요. 반드시 C는 내부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C 내부에 특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Z의 4승을 다시 쓰면 Z-0의 4승은 N 플러스 1로 써서 표시한다면 3 플러스 1승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3 플러스 1승이에요. 자, 이제 C 내부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내부의 원점, 자, 이제 이 원점은 분자 있는 이 함수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는 점이긴 하지만 이 피적분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Z = 0는 특이점이 되거든요. 자,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시의 적분공식의 확장 정리로부터 우리는 이 식은 오른쪽으로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 n 플러스 1에서 n 팩토리얼 2파이i예요. 자, 이제 여기는 그러면 3 팩토리얼분의 2파이i와 같이 쓸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Z0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이 3이니까 f를 3번 미분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 fz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z가 이 모양이었으니까 이 함수를 3번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f' 그냥 프라임으로 써서 표시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합수함수니까 다시 2가 되죠. f2'z를 계산해 봅니다. 역시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2 내려와서 2 곱하기 4가 됐죠.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라임 기호는 이렇게 3번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4번 이상부터는 괄호 안에 숫자를 써서 표시해야 돼요. 이 기호랑 이 기호는 같은 기호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니까 8, 2의 2z승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미분한 이 식에다가 z 대신 0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대입하니까 여기 3팩토리얼인데요. 이 3팩토리얼 1, 2, 3의 곱이에요. 팩토리얼이니까요. 2하고 2 팩토리얼 지워져서 3분의 파이 i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2형승 1이에요. 곱하기 8이군요. 그래서 3분의 8 파이 i가 답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답은 3분의 8 파이 i가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코시의 적분공식의 확장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근데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명은 다음 절에서 하더라도 당장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에 많이 접하거든요.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코시의 적분공식, 코시의 적분공식이 이제 확장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는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역수를 곱하면 해석함수의 n개의 도함수를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보기 1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기 2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은 이미 앞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에서 fz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는 완전함수예요. 전 해석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z가 C 내부 안에서 해석함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특수한 경우로서 fz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기 2번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 여기가 1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이면 자, f가 1이라는 함수니까 어떤 상수값을 대입하더라도 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코시의 적분공식으로부터 이 결과는 2파이 i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얘기인데 바로 나왔네요. 코시의 적분공식으로부터. 그럼 마찬가지로 코시의 적분공식 확장 정리에다가 fz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1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똑같이 n 플러스 1승이죠.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함수가 fz인데 그 함수를 n번 미분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수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0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분해봤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0에다 어떤 걸 곱해도 0이니까 아, 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런 모양에 대한 적분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로랑급수를 전개할 때 빈번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코시의 적분공식으로부터
쉽게 증명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는 저 앞에서도 교재 연습 문제, 익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익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얘를 매개 변수화시켜서 계산해서 구해도 이게 0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결과들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 결과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걸 암기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로랑 급수를 전개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에 여기 보면은 이거 다시 FZ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FZ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FN계도 함수의 Z0죠. 자, 이 식에서 우리는 문자를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0를 이건 한 고정점을 뜻하는 기호지만 그냥 Z라는 일반적인 Z로 바꿔서 표시하고요. 원래 이 Z는 요 경계상에 있었던 C 위에 있는 복소수거든요. 이제 C 위에 있는 복소수를 교재에 있는 것처럼 S라는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Z 대신에 그 여기를 S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호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S, 여기가 그럼 S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Z0 대신에 Z를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오른쪽으로 와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S로 바꿔놓은 거예요. Z 대신 S로. 그리고 여기 Z0 대신에 Z를 썼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FN계도 함수를 표시할 겁니다. 역수를 다시 곱해요. 자, 이 FN계도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FN계도 함수의 Z는 역수를 곱하니까 2파이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C 상에서 S-Z의 n 플러스 1승 분의 F, Z가 아니라 이제 S예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FZ는 이미 가정에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공식을 다른 책에서는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함수의 n개 도함수를 구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n은 0, 1, 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실함수에서는요. 만약에 n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개 도함수가 존재해야 2개 도함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복수 해석함수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잘 보면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으로부터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을 잘 관찰해 보면 n개 도함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복수함수 fz가 복수 평면상의 C 경계 및 내부 영역 안에서 해석함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계산으로 n개 도함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또 편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즉 실함수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실함수는 1개 도함수가 구해져야 그 다음에 2개 도함수, 2개 도함수가 구해져야 그 다음에 3개 도함수를 계속 앞에 게 구해져야 그 다음 거를 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해석함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한 번에 100번 미분하거나 10,000번 미분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수 해석함수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복수 적분이론에서 이 해석함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도함수 공식을 놓고 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n이 0이 되는 경우는 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FZ로 다시 되돌려 놓고 본다면은 요걸 Z로 바꾸고요. 요걸 S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다시 또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기호 표기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바로 보기 3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 3번의 문제는 르장드르 다항식이라는 것을 복수 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르장드르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이나 또는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배웠을 때 자, 르장드르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르장드르라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르장드르 미방을 먼저 하고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독립변수를 편의상 z로 표시할게요. 종속변수를 그냥 y라 표시한다면 1 마이너스 z의 제곱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이나 또는 이제 공학수학 교과 중에서 르장드르 미방을 공부했을 때 여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 y2 프라임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요. 지금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걸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변수를 편의상 이제 z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2z 그리고 y 프라임 플러스 여기는 n 플러스 1 y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미분 방정식을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랍니다. 원래 이 르장드르 미방에서 n은 음이 아닌 실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도 되고 루트가 돼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많은 공학적 문제에서 이 n이 음이 아닌 정수로 되어 있을 때 좋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이 아닌 정수로 했으니까 0, 1, 2, 3 이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공학적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르장드르 미방의 n의 조건을 음이 아닌 실수가 아닌 그냥 음이 아닌 정수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경우에 한해서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면은 그게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나옵니다. 이 르장드르 미방을 만족하는 해예요. 원래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미방의 유한차수 다항식에 해를 우리는 르장드르 다항식이라 합니다. 자, 이제 그림도 좀 그려봐야 되니까 실수인 경우를 놓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z를 x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이제 실함수에서 놓고 볼 때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몇 급수 해법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즉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를 y는 이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x, n 승꼴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요. 자, 여기다 처음에 이제 z를 썼다가 다시 x를 쓴 것은 아직 우리 교과 순서상 복소 급수를 아직 안 배웠어요. 복소 몇 급수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전에서 배웠던 몇 급수라는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x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시그마 n이 0부터 여기 n을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m이라 쓰겠습니다.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가져요. 이런 모양의 해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am을 다 찾아요. 이때 여기 n이 요 m은 그냥 0부터 무한대고요. 요 n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n이에요. 그러니까 뭐 1, 또 2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요. 이 n이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은 이 해가 이계 미방이니까 우변형이 되는 동차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수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개의 독립이 되는 해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유한차수 다항식이 되고 하나가 무한차수 다항식이 돼요. 그 중에서 유한차수 다항식을 특별히 우리는 르장드르 미방을 풀어서 얻어진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를 우리는 르장드르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리노미알의 이니셜을 따와서 대문자 p를 써서 표시하고요. 여기 n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된 n에 대해서 pnx라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n차 르장드르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pnx가 어떤 모양일까 하고 관찰을 해본 끝에 pnx의 모양은 다음같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증명 없이 이미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는 의미니까 바로 결과만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d의 n승, dx의 n승,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르장드르 다항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분방정식을 학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분방정식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르장드르 다항식과 르장드르 미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예문을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결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수학자는 프랑스 사람 로드리게스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드리게스 공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로드리게스가 만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르장드르 다항식을 아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NX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연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르장드르 다항식에서 n이 의미하는 정수일 때는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하나하나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실평면상에서, 이 복소평면이 아니라 실평면입니다. 실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 구간은 수렴 반지름은 1이에요. 중심은 원점이 몇 급수고요. 그래서 수렴 반지름은 1인데요. 양 끝점에서는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이 몇 급수를 유한차수 다항식의 해를 찾을 수 있는데요. n이 0일 때 p0, 여기 n이 0일 때예요. n이 0일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0일 대입하면은요. 0이 아닌 모든 수형성이 1로 약속되어 있고요.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미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그대로 쓰고 0 팩토리얼 1, 2형성 1, 1의 역수를 취해봤자 1, 1 곱하기 1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P0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P0X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면 x점 마이너스 1의 1승이고 n이 1이니까 한 번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x점 마이너스를 한 번 미분하면 2x가 되거든요. 1 팩토는 1이에요. 여기 1이면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x니까 x가 돼요. 자, 그래서 x예요. p1x는 x인데요. 자, 요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원점을 꼭 지나는 그래프고요. 이것이 p1x가 됩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 대신에 2를 대입해요. 미분하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p2x가 됩니다. 2차 다항식이라는 것을 이렇게만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 여기다 3을 넣어요. x점 마이너스 1에 3승한 다음에 3번 미분하고 여기다 n 대신 3을 넣고 다 계산하면 3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P3X예요. 얘는 3차 다항식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홀수 차수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3차일 때 3이고 여기 n이 그래서 차수를 나타내요. 2차식, 요거는 0차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0을 편의상 짝수 쪽에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면 첨자가 홀수일 때는요. 이렇게 홀수 차수 다항식이 되고 0을 포함해서 첨자가 짝수이면은 그럴 때는 짝수 차수, 여기도 그냥 짝수를 하겠습니다. 짝수 차수가 돼요. 짝수 차수하고 홀수 차수의 큰 차이점은 바로 다항식에서 짝수 차수는 이렇게 이 그래프 항상 모든 짝수 차수 다항식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n이 짝수일 때의 특징은 우함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기함수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몇 개의 그림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우함수죠. 그리고 주황색하고 보라색은 기함수예요. 기함수니까 얘네들은 원점을 통과하고요. 기함수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여기 x가 사실 1일 때는 약속이 안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겠습니다. 1일 때 그냥 여기다 2를 넣고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여기다 마이너스 1도 넣고 생각해 볼게요. 자, 2를 놓고 본다면 얘가 항상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을 넣으니까 1이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n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를 넣을 때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첨자가 홀수면 꼭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첨자가 홀수면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첨자가 짝수면 플러스 1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르장드르 다항식이 이런 또 좋은 특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이나 또는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르장드르 미방, 그리고 르장드르 다항식, 로드리게스 공식,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복소수 범위 내로 이제 확장을 했어도 똑같이 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이제 x가 아니라 z로 바꿔놓고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그 여기가 그대로 z로 다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르장드르 다항식을 우리가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식에서 이 분자 fs가 있죠. 이제 이 분자 f, 이 f를 다음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fs를 여기 z 대신에 s로 써볼게요. s의 점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s의 점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다시피 요걸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FZ를 n번 미분하고 요거 때문에 이제 S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나중에 Z를 쓰고 나중에 S로 바꿔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Z를 먼저 쓰고 나중에 여기다 넣을 때는 S를 쓸게요. 그럼 이제 요걸 뭘 계산할 것이냐면은 자, 이제 해석함수의 이 도함수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다시 쓰면은 이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이 함수를 n번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n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얘를 n번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n번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라이프니츠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바로 여기까지를 얻을 수 있어요. 르장드르 다항식의 이 부분, 로드리게스 공식의 이 부분까지 얻을 수 있고 이 식에다가 이것만 곱하면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코시의 이 일반화된 적분 공식에다 적용합니다. 자, 코시의 적분 공식으로부터 좌변 얘는 이걸로 쓸 수 있죠. z의 제곱 마이너스 1n승인데요. 자, 이제 우변으로 바꿔서 풀겠습니다. 우변은 이 코시의 적분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파이 i분의 n 팩토리얼 그리고 인테그랄 c 상에서 이제 여기는 s-z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fs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요거 때문에 fs를 쓰려고 했는데 요 n개 도함수를 구하려다 보니까 z로 다시 바꿨죠. 자, fz에서 z 대신에 그냥 s로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s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ds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이 좌변이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걸 곱해 보겠습니다. 2n승 n 팩토리얼 분의 1을 양변에 다 곱해요.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2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을 모두 다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걸 곱하면 좌변은 르장드르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식의 양변에다 이걸 곱하겠습니다. z의 제곱 마이너스 1n승 여기다가 2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면 n 팩토리얼 지워지죠. 2n승분의 1만 남아요. 이거 지워졌고 2n승분의 1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는 2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파이 i 분의 1 이렇게 되세요. 이걸 곱해버리니까 이거 정리하니까 이것만 남았고요. 인테그랄 c 상에서 s-z의 n 플러스 1승 분의 s의 점 마이너스 1의 n승 ds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왼쪽 부분이 정확하게 르장드르 다항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복소적분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성질이 있어요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복소적분으로 표시가 됐던 르장드르 다항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표현했던 이 르장드르 다항식에서도 z가 1이면 이게 나올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z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것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지워도 되죠. 자,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표현해서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z가 만약에 1일 때를 보겠습니다. z가 1일 때 pn z 대신에 1을 대입한 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Z가 1일 때 Pn 1이죠. 자, 우변. 요 Z가 1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나머지는 Z가 없어요. 2의 n 플러스 1승. 2의 n 플러스 1승. 파이 i분의 1. 인테그랄 C 상에서 S-Z가 1이었었습니다. n 플러스 1승분의 분자는 S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Z의 S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ds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에서 분자를 잘 보세요.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S-1과 S 플러스 1의 고분의 인수분해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2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파이 i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C 상에서 자, 분자를 잘 보세요. S-1과 S 플러스 1의 고분의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 n승이죠. 지수법칙 적용해서 S-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여기가 ds인데요. 보다시피 여기 S-1의 n승, S-1의 n승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파이 i분의 1이고 인테그랄 C 상에서 자, 여기는 S-1 1승이니까 뭐 굳이 괄호를 붙일 필요 없죠. S-1분의 여기는 S 플러스 1의 전체 n승 ds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요 모양만 놓고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C는 2를 포함하고 있는 패곡선이고요. 자, 얘를 FZ라 보겠습니다. 얘를 FZ라 본다면 Z-Z0분의 FZ 꼴에 대한 것이 적분이잖아요. 그럼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코시의 적분 공식으로부터 자, 얘는 2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파이 i분의 1이고요. 자, 이제 요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Z0분의 FZ에 대한 복소 선적분의 값은 2파이 i에 그리고 FZ0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걸 F라 본 거예요. 그래서 2파이 i에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라는 얘기 있잖아요. 2를 대입하는 게 1 더하니까 2n승이잖아요. 2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 약분되고 i도 약분되고 이거 뭐예요? 2n승, 1승, 2의 n 플러스 1승, 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이거 다 약분돼서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왼쪽에다 그렸던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것을 복소적분에서도 동일하게 유도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Z가 마이너스 1일 때 왜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올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는 요령은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Z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에다가 Pn, Z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죠. 2의 n 플러스 1승 파이 i분의 1이고 인테그랄 C 상에서 S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승이 있고요. 여기는 S에 지워졌습니다. S 마이너스 1의 제곱의 n승이에요. S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ds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분자 인수분해 됩니다. 2의 n 플러스 1승 파이 i분의 1이고 인테그랄 C 상에서 자, 분자 인수분해 됐죠. S 마이너스 1의 n승과 S 플러스 1의 n승이 되고 얘 S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분을 시키려고 합니다. 분모 분자 약분이 됐죠. 자, S 플러스 1의 n승과 S 플러스 n승이 약분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똑같이 이제 적용합니다. 자, 2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파이 i분의 1이고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인테그랄 C 상에서 자, 요거 한 번 더 쓰면 그냥 S-1의 n승 그리고 여기가 S 플러스 1 ds잖아요. 자, 이걸 FZ라 보는 거예요. 그럼 Z-Z0분의 FZ 꼴이죠. 요 모양은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코시의 적분 공식이었었으니까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2n 플러스 1승 파이 i분의 1이고 여기도 2파이 i에 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게 함수 FZ였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 특이점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S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를 말쓰니까 마이너스 2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약분하고 파이도 약분하고 2를 하나 지워버립시다. 2의 1승이 하나 있었잖아요. 다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 지워버리니까
그럼 남는 것은 여기 파이 i 지워지고 2 하나씩 지워져서 2n승분의 1이죠. 이거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 1n승이고 2n승을 뜻하거든요. 지워져서 그래서 마이너스 1n승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것처럼 우리가 실험실에서 살펴봤던 그 로드리게스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살펴봤었는데 보다시피 복소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와 같은 르장드르 다항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복소 적분 형태로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이게 실함수 값이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문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소 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를 한 가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소 적분이 복소수라는 좀 추상적인 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실제로 실수 범위에서 얻었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소수는 실수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결과들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복소 로그 함수를 다루려고 할 때 실로그 함수에서는 진수가 항상 양수란 조건만 있었었는데요. 복소 로그는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복소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복소수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공학 분야 그리고 원자핵 물리학이라든가 물리학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복소수 같은 경우는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천체 물리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사용될 정도로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활용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살펴봤던 르장드르 다항식의 개념을 복수함수로 업그레이드해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이 일반화된 이 확장된 이 코시의 적분 공식에 대한 증명이 다음 절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다음 같이 한번 과연 이걸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다뤘던 것처럼 인테그랄 C상에서 Z-Z0분의 FZ에 대한 복소 선적분의 값이 이것이 FZ0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문자를 바꿔서 생각하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Z0를 Z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C상에서 S-Z분의 FS DS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Z제는 한 고정점이지만 임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C 내부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의 의미로서 그냥 변수를 사용하려고 그냥 Z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를 형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증명은 이 다음 절에서 합니다. 우리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F'Z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F'이라는 얘기는 자, 이걸 DDZ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여기는 지금 얘가 최종적인 결과가 S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S는 값을 구할 수 있고 Z만 남는다는 뜻에서 그래서 Z만의 함수니까 DDZ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적분기호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계산해 볼게요. 적분기호 안에 이 도함수를 안에다 집어넣을 때는요. 이 안에 피적분 함수는 문자 S도 있고 Z도 있어요. 두 개의 변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미분적분학 교과 중에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분학에서 이런 문제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엄밀한 증명은 다음 절에서 하고요. 지금 이제 스케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형식적으로 미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라운드 Z S-Z분의 FS DS예요. 여기는 Z에 대해서 편미분이니까 나머지 문자는 상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니까 그냥 FZ 있고요. 자, 이제 Z가 분모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분수함수 힘법은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이건 Z에 대해서 미분할 때 상수가 내보낸 거 1이잖아요. 분자 미분하면 0, 분모 곱하나 마이너스 분자 1 곱하고 분모를 미분합니다. 분모를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것만 남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볼까요? F'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여기 앞에 빠졌군요. 선생님 이거 빠뜨렸네요. 2파이 i가 빠졌습니다.
이걸 빠뜨렸군요. 자, 인테그랄 C S-Z의 분의 fs ds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2파이 i가 있고요. f 프라임을 계산해 보니까 2파이 i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미 앞에서 배웠던 그 코시의 적분 공식을 그냥 활용하는 것 뿐인데요. 이걸 왜 써놨냐면은, 자, 여기 좀 계속 지우지 않았던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을 잘 보세요. n이 0,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n이 0이라는 것은 미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 가로 안에 제로라면 그냥 원래 함수 fz예요. 자, 이제 원래 함수 fz를 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0 팩토리얼 1이 되고요. 원래 함수 fz, 잘 보세요. 원래 함수 fz, 요 모양이 나오는 줄 보세요. 여기가 0이면 S-Z의 1승이고 fsds니까 정확하게 얘가 나오죠. 이게 n이 0일 때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면 한 번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이 프라임교를 써서 보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n 팩토리얼 n이 1이면 1이에요. 2파이 i분의 1. 여기 1이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 n이 0일 때와 1일 때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계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이계도함수. f2'z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얘가 한 번 미분한 건데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자는 얘기잖아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요. S-Z의 제곱분의 fz s입니다. 이거 잘못 써놨군요. fs ds예요. 자, 안에 들어가서 라운드로 됩니다. 인테그랄 C 상에서 라운드 z S-Z의 전체 제곱분의 fs ds예요. 마저 보면은 2파이 i분의 1이고요. 인테그랄 C 상에서 자, 이 fs는 바깥으로 내보내면 돼요. 여기로.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은 S-Z의 제곱분의 1인데요. 이건 이제 미분하기 좋게 S-Z의 마이너스 2승이라 보고 Z에 대해서만 편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합산성인법으로부터 마이너스 2 내려오고 S-Z의 마이너스 3수 지수에서 1 빠져나가고요. 합산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S-Z의 3승분의 2예요.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fs는 여기에 있었던 걸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 미분한 거 여기 n 대신에 2를 넣어보세요. 좌변은 이거고요. 2를 넣으면 2 팩토리얼 2와 같아요. 그러니까 2파이 i분의 2 팩토리얼 맞고요. 인테그랄 C 상에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와 같은 앞서 배웠던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기호 표기만 살짝 바꿔서 1계도 함수 구하고 2계도 함수를 구하고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 함수가 해석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미분할 수 있거든요. 미분을 해보고 형식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을 겉보기에 우리가 확인했고요. 엄밀한 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6절에서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와 관련된 거, 이건 좀 아까 설명했어요. 미분을 이용한 코시의 적분 공식 확인을 했고요. 코시의 적분 공식의 확정 증명을 56절 이어지는 시간에 곧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